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20억 원이나 주고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검찰은 이 홍보회사가 당시 대우조선을 홍보한 게 아니라 남 전 대표의 연임을 로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현직 경영진을 넘어서 관리 소홀 의혹이 불거진 이 산업은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소환된 홍보대행사 대표 남상태 전 사장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사람이라면서요? 네,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서 산업은행 등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먼저 오늘 검찰 출석 당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홍보대행사 대표 박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남상태 전 사장 연임에 관여하신 거 맞습니까? 3년 동안 20억 넘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니었나요? 네, 로비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이 박 씨가 대표로 있는 홍보대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20억 원대의 홍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부임한 남상태 전 사장이 이 연임에 성공한 시기가 바로 2009년 3월이거든요. 또 이 시기에 산업은행장이 민유성 씨였습니다. 이 검찰은 소환된 박 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친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했는지 또 20억 원대의 홍보 계약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박 씨와의 계약 관계도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이 박 씨의 홍보대행사가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산업은행과도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검찰은 이 계약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씨의 홍보대행사 N사 사무실과 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회계장부와 홍보계약서 등 압수물 상자 10여 개 분량을 확보했는데 이 서류를 토대로 박 씨와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취임한 뒤에 산업은행은 박 씨의 홍보대행사인 N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요. 민 전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장을 그만둔 뒤에도 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티스톤 파트너스와 나무코프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N사와 홍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행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5조 7천억 원대의 대우조선 회계 사기 수사는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 전 행장과 함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네. 대우조선을 압박해서 자신의 친척 업체에 5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인 업체에 50억 원대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강 전 행장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처럼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된 곳이죠. 우리은행 이제 정상화돼서 제값받고 팔아야 하는데 그동안 쉽지 않았단 말이죠. 정부가 매각 방안을 내놨네요. 네, 앞서 4차례 매각이 시도됐지만 네. 무산됐었는데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방식의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30%를 과점주주 방식, 그러니까 여러 주주에게 4에서 8%씩 쪼개서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8% 정도는 민영화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팔아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인데요. 우리은행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51.06%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은행입니다. 이 가운데 콜옵션 이행을 위한 2.97%를 제외한 48.09%가 이번 매각 대상인데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산업은행과 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후 합병으로 탄생한 곳이 우리은행이죠. 이 정부는 지금까지 12조 7천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절반 정도만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과점주주 방식은 주요 주주들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건데요. 이 금융위는 현재 시장 수요 등을 볼 때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과점주주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자금 부담은 줄여줄지 몰라도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도 지적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은행 매각이 4차례 시도됐지만 이 외국계 인수나 헐값 매각 시비 우려 등으로 모두 무산됐는데요. 5번째 매각, 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부터 투자 의향서를 접수한 뒤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매각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왜 연기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좀 늦춰서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 5년 동안 연기연금 신청자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보면요. 이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에 1,075명이었지만 2012년에 7,763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후 지난해엔 14,464명으로 늘었는데요. 5년 동안 1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벌써 6,228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요. 이 연기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연 7.2%, 월 0.6%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기연금은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12년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늘고 아무래도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 늦게, 더 많이 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좀 깎이거든요. 그래서 더 미루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